독서의 의미와 같이 하지만 레텐션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독서라는 거는 뭐예요? 글의 의미, 글 뭐예요? 써놓으면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필자와 독자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수단자 매개물. 나쁘지 않죠? 책 써놓으면 300년 전 얘기 쓸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쓴 거 남극에서 볼 수도 있으니까. 오, 남극이 최근에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했어요. 그래서 세종기지에서도 빙하 보려면 3km는 나가야 됩니다. 독서는 뭐예요? 의사소통이에요. 글을 매개로 필자와 독자가 만나서 대화하는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필자와 독자만 만나나? 아니요. 독자와 독자도 의사소통할 수가 있지.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행위로서의 독서. 책을 읽는 게 와,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행위예요. 개인, 집단, 지역, 시대가 만나서 서로의 지식과 문화를 주고받는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행위. 결국엔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소통이에요. 책을 읽으면 독서를 통해 개인이 성장하고 사회가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독서의 가치는 개인적인 성장, 사회적인 발전이니까 개인적 차원에서도 가치가 있고 사회적 차원에서도 가치가 있겠죠. 이거는 뭐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밑에 나와 있는 문제 2번. 독서의 목적에 맞게 알맞은 글을 고를 거예요. 책을 읽는 이유는 다 제각각 다르잖아요. 똑같은 나라도 읽을 때 상황이 다르잖아요. 독서는요, 목적에 따라서 알맞은 글을 골라야 합니다. 목적에 따라서. 독서의 목적은 다양하지만 실용적인 독서와 교양, 여가를 위한 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실용적, 쓸모가 있다. 문제 해결, 관계 형성 유지, 학업 성취 등. 글을 선택하는 건 당연히 좋은 책을 골라 읽어야 한다고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교양 및 여가를 위한 독서. 읽는 범위에 제한이 없습니다. 글의 선택 방법. 흥미와 수준에 적합하면서 가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 좋지. 그러면 도대체 가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좋은 글이란 어떤 겁니까? 바람직한 가치를 담고 있다. 개인의 생각과 폭을 넓혀준다. 관심, 취향, 수준에 부합한다. 좋은 책을 선택하는 방법. 제목, 목차, 머릿말, 표지, 필자 정보, 도서평 등을 참고한다. 내용이 가치 있는지 없는지, 자신의 관심과 수준, 취향에 부합하는 글인지도 판단해 봅니다. 옆에 네 문제 1번 드릴게요. 시작! 저 고깔 쓰고 노래 불러주는겨? 귀엽다 너희들. 아, 나는 우리 딸 요즘 너무 마음이 따뜻하다라고 느끼는 게 8개월 같은데 우리 동에 같은 반 친구가 살아. 코로나 걸렸어. 그래서 먹으라고 밖에서 집어 사 먹다가 달고나 사다가 걔네 집 문 앞에 그렇게 걸어주고 오더라. 귀엽다 너. 독서의 사전적 의미는 글을 읽는 행위입니다. 시공간적으로 떨어진 필자와 독자 뭐해요? 이야기를 주고받죠? 의사소통하는 수단자 매개물입니다. 2번 문제에서의 포인트가 되는 말은 여기네요. 개인적 차원에서. 풍부한 정서는 내가 기르는 거지.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는 거 내가 하는 거죠.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 내가 기르는 거지. 인간과 사회에 대한 폭을 넓힐 수 있는 것 내가 하는 거죠.
인류의 문명과 문화를 계승 발전하는데 이건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다 같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뭐 사회적 차원이죠. 2번에 5번 옆에다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입니다. 3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알맞게 묶은 것을 삐리리의 목적의 독서는 읽어야 할 범위가 제한적이야. 딱 정해져 있어. 어떠한 것들. 필요에 의해서 읽으니까 딱 좁혀서 읽어야겠죠? 실용. 삐리리를 목적으로 하는 독서는 글의 범위가 넓습니다. 무엇에 따라서? 교양.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좋은 글을 선택하기 위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이 같이 있나? 독서의 목적에 맞는가? 수준에 적합한가? 관심과 취향에 부합하는가? 필자에 관한 정보, 작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지만 그 책 읽어? 아니죠. 답은 5번. 상식선에서 해결하자. 다음, 독서론 어떤 책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해서 독서론만 하시면 된다고. 네. 독서론. 이 글은 독서의 가치와 효용성, 독서의 목적에 관해 사색을 통해 좋은 글을 골라 읽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좋은 글을 골라 읽는 방법. 필자의 독서 행위는 의무감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좋아하는 작가의 발견은 독서의 효과를 늘어나게 하는 가장 의미 있는 점입니다. 좋아하는 작가 혹시 있어요?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김지훈 누구? 김지훈 뭐 썼지? 그 유명한 저는 김영하, 성석재 좋아해요. 네, 알겠습니다. 핵심 정리, 수필이에요. 중수필, 약간 내용이 좀 무거운가 봅니다. 무거울 중적. 논리적이고요, 유추적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모든 지문에서 유추적 무조건 중요한 얘기. 비유적이라는 말 같이 따라다닐 거고요. 예시적입니다. 인용적, 누가 한 말 따오나 봅니다. 필자는 네모, 유추의 방식으로 독서의 본질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좋은 글을 읽는 방법입니다.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유추를 통해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화살표. 또한 구체적인 사례와 비유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권위 있는 인물의 말을 인용합니다. 신뢰가 그 정도 아저씨 말이면 믿어줘야지 이런 것들. 책을 읽는 즐거움에 대해서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니까 빨간색 밑줄 독서의 목적과 좋은 글의 선택. 이 글에서의 필자는 독서의 가치와 효용 무슨 뜻이에요? 쓸모, 있음.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독서의 목적과 좋은 글을 선택하여 읽는 방법을 깨우쳐 줍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유추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중요하다. 유추, 메모. 글을 논리적으로 전개합니다. 비유, 예시, 인용을 합니다. 처음, 중간급. 뭐예요? 선생님 논설문이에요? 중수필, 무거운 얘기라고 했으니까 처음, 중간급 이렇게 나눠놨나 봐요. 첫 부분에는 독서의 가치에 대한 인식으로 독서의 효용, 독서는 읽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중간 1, 2에서는 독서의 목적과 좋은 글을 선택해서 읽는 방법. 중간 3에서는 좋아하는 작가의 발견이 지니는 의미. 선생님 끄리면 그치 마무리가 안 되네요. 꼭 마무리 지을 필요 있나? 수필이었었는데. 됐고요. 11페이지 방금 읽은 요 한쪽 꼼꼼하게 읽는데 2분만 드릴게요. 시작! 책을 읽는 즐거움은 예로부터 교양 있는 생활의 매력 중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책 읽는 즐거움 이꼴 교양 있는 생활의 매력. 교양 있으면 생활해야지. 오늘날에 독서를 하는 사람은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어머, 이 아저씨는 뭐라고 생각해요? 독서는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존경과 선망을 받고 있습니다. 독서를 하면 존경과 선망을 받을 수가 있대. 부럽다, 멋있다. 이것은 독서하는 사람과 독서하지 않는 사람의 생활을 비교해보면 곧 이해가 가는 일이다.
대놓고 독서하는 사람과 독서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교라고 해놨지만 차이점에 대해서 쓰지 않을까? 그러니까 밑에다가 뭐라고 쓸 거예요? 대조. 책 읽는 사람이 아니라 책 안 읽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준대. 평소에 독서하지 않는 사람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자기만의 세계에 감금되어 있으며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어. 그의 생활은 틀에 박힌 상투적이다. 그냥 뻔한 인간이야.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은 극소수의 친구나 지기일 뿐이며 친구가 없어. 보고 있는 것 대부분은 신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이다. 사소한 일밖에 못 봐. 그 감금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이 감금은 진짜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사람 가둬놓는 건가? 아니죠. 시간을 초월하지 못해. 다른 세상을 알지를 못해. 그래서 시공간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어머, 존경과 선망을 받는 독서하는 사람, 그리고 독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 괜찮나요? 네. 독서를 하면 이래서 좋아. 이것보다 야 너 독서 안 하면 이런 쓰레기 되는 거야. 물론 쓰레기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되는 거야. 너 그렇게 되고 싶어? 그렇게 되면 안 되겠는데? 좋아. 그러면 어떻게 독서를 해야 되지? 관심을 가지고 이 글을 한번 읽어볼까? 옆에 페이지 13쪽에 1번. 핵심 속속 여기 살펴볼게요. 가에서의 역할. 일단 책 읽는 즐거움을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교양 있는 생활의 매력이다. 독서의 가치라는 글의 화제를 제시하고 관심을 유도합니다. 독서하는 사람과 독서하지 않는 사람을 대조하고 있고요. 독서의 가치를 부각해준다. 독서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을 상세하게 제시합니다. 몇 가지 제시했어요? 4가지 제시해줬거든요. 관심을 유도합니다. 오, 저런 인간 되지 않으려면 독서 열심히 해야 되겠군. 자, 그런데 일단 책을 읽기 시작하면 그 즉시 별천지로 들어설 수가 있다. 어머, 별천지, 완전 다른 세상. 이 별천지, 완전 다른 세상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책 속에 있다는 얘기지. 만일 그것이 양서, 착할 양, 선량할 양, 좋을 책이라면 독자는 홀연 세계 제1의 이야기꾼과 만나게 됩니다. 누구 보고 세계 제1의 이야기꾼이래요? 정확히 양서. 양서를 세계 제1의 이야기꾼. 어머, 책을 사람이라고 표현했네? 그는 뭐가 그야 양서지. 양서는 독자를 유도하여 별천지 아득한 옛날로 데리고 가서 밑에다가 쓸까?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문제의 고민을 덜어주면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독자가 미처 몰랐던 인생의 여러 모습을 이야기해줍니다. 정보를 제공해줄 수도 있고요. 혹은 인생의 여러 모습, 조언을 해줄 수도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독서의 효용 1. 고민을 덜어주고 인생의 다양함을 알게 해줍니다. 다른 색깔로 체크할게요. 독서에 넣으면 이래서 좋아. 고민을 덜고 인생을 다양하게 해줍니다. 맹자와 사마천도 같은 말을 한 적도 있다. 맹자 알아요? 네. 사마천은요? 들어봤어요. 네, 그럼 들어봤으면 됐어. 어쨌든 되게 유명한 사람일 것 같지? 그럼 옆에다가 쓸까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인용. 하루 2시간이라도 다른 세상에 살며 매일매일의 번뇌를 잊어버릴 수만 있다면 말할 것도 없이 육체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로부터 선망받은 특권을 얻은 것이다. 매일 2시간이라도 다른 세상에 살며 매일매일의 번뇌를 잊어버릴 수가 있다. 무엇? 독서. 독서를 하면 육체적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 독서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선망받는 특권을 얻을 수가 있다.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선망받는 특권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심리적으로 미치는 변화는 여행과 똑같은 것이다. 여행 가면 온통 새로운 거 보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체크. 독서의 효용 두 번째. 번뇌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루 2시간이라도 고민이 없어지는 게 어디야? 고민 있어요? 있겠지. 저도 있어요. 왜 옛날이랑 똑같이 먹는데 살은 자꾸 찔까? 너무 불쌍해. 다음, 그뿐인가? 책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사색과 반성의 세계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있다. 책을 통해서 사색과 반성을 할 수가 있다. 물리적 사건이나 현상을 기록한 책이라도 그러한 사상을 직접 보고 듣는 것과 책으로 읽어서 아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책 속에서 겪는 물리적 사건은 구경거리고 독자는 구경꾼이 되기 때문입니다. 책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체크. 사색과 반성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온통 좋은 얘기뿐이 없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라하고 마달랑 묶을 계약 같은 내용으로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훌륭한 책은 이러한 명상의 기분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며 훌륭한 책 밑줄 명상의 기분으로 인도한다. 명상 밑줄 사실의 보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질문 훌륭한 책은 사실 보고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거기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지. 엄마가 해준 밥은 배만 부른 게 아니라 맛도 좋고 사랑도 느낄 수 있어. 이런 거지. 이 점에서 말하면 신문을 읽느라고 소비한 막대한 시간을 독서의 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지. 왜? 신문은 뭐를 할 수가 없어? 명상적 시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신문 읽으면서 명상할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신문 독자는 명상적 가치가 없는 사실, 사건의 보도를 주로 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훌륭한 책은 무엇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명상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훌륭한 책은 명상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됐어요. 다음 페이지. 독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적절히 말한 사람은 송나라 때의 시인이며 소동파의 친구였었던 황산곡이었었던 것 같다. 황산곡 알아요? 그래요. 황산곡이 어쨌든 유명한 아저씨니까 이 아저씨가 한 말 또 뭐 할 거예요? 인용할 거예요. 인용. 사대부가 사흘을 독서하지 않으면 스스로 깨달은 말의 맛이 없어지고 제 말은 재밌지도 않고 쓸모도 없고 교훈도 없어. 거울 속에 자기 얼굴을 대해도 가증스럽게 보인다. 무슨 말일까? 사대부와 사흘을 독서하지 않으면 껍데기만 사대부야. 독서는 독서하는 인물에게 밑줄 매력과 품격을 준다. 독서의 목적은 이것뿐이며 독서의 목적은 무엇뿐이다? 매력과 품격을 주는 것. 이 점이야말로 독서는 진정한 예술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다. 꼭 내 얘기는 아니고 황산곡 씨가 생각한 진정한 독서의 목적. 독서하는 인물에게 매력과 품격을 줍니다. 밑으로 와서 독서의 가치와 효용, 시공간적 한계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고민도 덜어주고요. 다양한 인간의 삶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주고요. 번뇌를 얻을 수 있게 해주고요. 2시간이라도 명상의 기분으로 사색과 반성을 갖게 해줍니다. 밑에 나와 있는 것, 다에 사용된 내용 전개 방식, 독서하지 않는 사람을 육체적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에 비유했습니다. 나쁘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 더 쓸 수 있어요. 맹자와 사마천이 한 이야기를 뭐 하고 있어요? 인용하고 있지. 그래서 다달락은 비유와 인용. 그러면 또 옆으로 와서 이렇게 쓰면 되지.
다달라게 쓰인 내용 전개 방식, 비유, 인용. 다음 페이지 또 다시 읽던 거 계속 읽을게요. 바에 나타나 있는 내용 전개 방식, 바 13페이지 위에 있던 거. 황상복이라고 한 사람의 말을 뭐 했어요? 인용했죠. 진정한 독서란 무엇입니까? 매력과 품격을 더해주는 겁니다. 됐을까요? 옆에 나와 있는 4번 볼게요. 가에서 독서하는 사람이 존경과 선망받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방법 뭐 있어요? 가에서는 책 읽는 사람, 읽지 않는 사람을 뭐 했어요? 비교해봤지.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된다? 독서하는 사람과 누구? 독서하지 않는 사람. 내 생활을 비교해 봅니다. 일상적인 대화는 아닌데 확실히 어떠한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티가 나. 위에 나와 있는 문제 1, 2, 3번 1분 드릴게요. 시작! 안 누르고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사진상으로 말하자면 서부의 문인 중 가장 아름다운 얼굴은 체스터턴의 얼굴입니다. 코스염 안경, 덥수룩한 눈썹, 주름 잡힌 미간 등 악마처럼 어우러져 있지. 그렇지. 와 세상 이런 꼰대가 있을 수가 없어. 얼굴만 보면. 이 모습을 본 사람은 그의 이마 속에 숱한 사상이 약동하고 있고 묘하게 사람을 보는 눈은 언제든지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체스터턴의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받는 이상. 이런 형이 황산곡이 좋아하는 얼굴입니다. 곱게 단장한 얼굴이 아니라 사색으로 형성된 얼굴. 그게 누구 얼굴? 체스터턴의 얼굴. 이러한 용모는 왜 매력이 있는가? 독서를 했기 때문에 라고 황산곡이 생각을 했을 거다라는 거겠죠. 담화의 품격은 오로지 독서 방법에 달려 있습니다. 독서 방법에 따라 이렇게 밑줄에 볼까? 독서 방법에 따라 담화의 품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투에 풍미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도 독서 방법에 달려 있습니다. 말투에 풍미가 있는지 없는지. 무엇에 달려있다? 독서 방법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줄에서의 제일 강조하는 단어는 뭐예요? 독서 방법이겠죠. 책의 풍미를 내 것으로 만들면 담화 속에서도 풍미가 우러납니다. 담화에 풍미가 있다면 저술에 쓰는 글에 풍미가 스며들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독서 방법에 따라서 말 속에 풍미가 나타날 거고 말 속에 풍미가 나타나는 사람이라면 글에도 풍미가 느껴질 거예요. 이런 까닭에 나는 풍미나 취미라는 것은 독서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독서를 할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풍미나 취미라는 것을 고려해서 독서를 한번 접근해 보세요. 이런 거겠지. 음식물의 기호와 마찬가지로 취미는 역시 개인의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식사법은 선생님 지금 독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밥 얘기하고 있네요. 이게 유추라고. 그래서 카달락이 중요할 거라. 카달락 별표. 엄청 중요한 단락이 될 거랍니다. 가장 바람직한 식사법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겁니다. 소화력에 확신이 서기 때문이에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저 매운 거 떡볶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분명히 다음날 아침에 내가 고생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먹잖아. 난 소화력에 자신은 없는데 이렇게. 지금 제가 글의 내용에 자꾸 딴지 걸고 있죠.
이런 게 넓게 봤을 때 비판적 얘기지.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주지 않겠다. 너의 표현 방법이 너의 주장을 위한 근거, 그 예가 나에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이라는 겁니다. 가장 바람직한 식사법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겁니다. 소화력에 자신이 있으니까요. 독서도 이와 마찬가지다 라는 말에다가 밑줄. 바로 이제 여기에서부터 식사와 독서에 비슷한 점을 들어서 식사 이야기로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정한 여기부터 유추가 들어가는 거라고. 어떤 사람에겐 이로운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해독이 될지 모른다. 그러므로 교사는 자신의 독서 취미를 학생에게 강요할 수가 없으며 야 이거 엄청 좋은 작가야 난 재밌어 너네도 읽어봐 안 돼. 부모도 아이들에게 자기와 같은 취미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야 무슨 시집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빨리 과학 실용서적 읽어. 너 내일 저기 빅뱅에 대해서 물어볼 거야. 뭐 화학 원자 구조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돼. 안 돼. 미친 듯이 얘는 공룡이 너무 재밌는데 그냥 공룡책 읽게 냅둬. 읽는데 흥미가 없으면 독서는 오로지 시간 낭비다. 원중남은 또 인용이네요. 읽기 싫은 책은 주저없이 버려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읽도록 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독서를 할 때는 무엇을 중심으로 접근하면 된다? 개인의 풍미나 취미를 고려해서. 저는 딸내미하고 2주에 한 번씩 매주 월요일에 학교 끝나고 저기 집 근처에 도서관 가서 책 빌려서 오거든요. 그렇다고 빌려오는 책 꼭 다 읽지는 않아요. 나는 원중당 씨 얘기 너무 좋아해. 내가 책을 읽었는데 2주 동안 내가 안 읽고 내비두잖아? 그럼 그건 내 책이 아니야. 진짜 재밌으면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읽고 있거든. 이렇게. 저번 주에는 사마천의 사기를 빌려왔어요. 다 읽을 거 아니야. 중간에 자객열전이라는 파트가 있거든. 그런 건 재밌지. 복수하기 위해서 암살자들 얘기. 그래서 난 그 부분만 읽고 반납할 거예요. 그게 너무 재미있으면 다른 파트도 읽겠지. 그러므로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은 없다. 다른 말로 뭐 필독도서는 없어. 우리의 지적 감흥은 나무처럼 성장하고 냇물처럼 유동합니다. 지적 감흥, 지적으로 너무 재밌다라고 느끼는 것, 즐거움을 느끼는 것, 지적인 호기심이 생기는 것, 그것은 나무처럼 성장하고 냇물처럼 유동한다. 무슨 말이에요? 지적 감흥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자꾸자꾸 변하는 거다. 수액이 있는 동안 나무는 성장하고 샘에 새로운 물이 솟는 한 물은 흐르게 됩니다. 지적 호기심은 밑줄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적 감흥을 나무에다가 냇물에다가 비유했습니다. 물은 암초를 부딪히면 우회해서 흐르고 깊은 웅덩이로 들어가면 베었다가 부딪혀서 흐른다. 결국엔 흐르게 되어 있어. 깊은 산 늪에 들어가면 거기에서의 휴식을 하고 물살이 센 데를 만나면 사납게 흔들지. 그러니까 뭐예요? 상황에 따라서 독서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다. 여기 체크. 개인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독서 방법을 취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서 독서 방법 달라집니다. 이처럼 물은 노력하지 않고 목적도 없지만 반드시 바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 만인의 필독서라는 것은 없어. 만인의 필독서 X. 다만 어떤 사람이 어떤 때 어느 장소에서 어느 사정에서 생애의 어느 시기에 읽어야 할 책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선 그 책 읽어야 되나요? 아니야. 그건 사람마다 달라. 이 시간에는 그 책 읽어야 돼요? 아니야. 이 나이대에 읽어야만 되나요? 아니야. 독서. 필독서는 필요 없어. 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책의 선택이 달라지니까.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책을 읽어야 합니다.
됐을까요? 밑에 나와 있는 거 사달락에 나와 있는 거는 뭐예요? 온통 막 세모 표시한 애들 걔네네 정신 향상이 독서의 목적이 됐을 수 있는 나 이거 읽어야 돼 그런 거는 안 된다고. 의무감으로 독서하는 것, 독서를 과제로 삼는 것, 의무감 어이구야 의무감 세모 과제 세모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자신의 관심이나 취미, 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은 독서는 진정한 독서가 아니다. 왜냐? 즐거움이 사라져버리니까. 그러면 즐거움과 과제, 의무감은 완전 다른 거겠네요. 2번 진정한 독서의 목적, 황산곡의 말을 인용해서 용모의 매력을 더해준다. 담화의 풍미를 더해준다. 담화의 풍미가 더해지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하나 더 쓸 수가 있죠. 담화의 풍미를 준다. 그러면 저술에도 풍미가 느껴진다. 저술에도 풍미 느껴지. 용모의 매력, 잘생긴 거? 나 같은 얼굴? 죄송합니다. 독서와 사색으로 형성된 얼굴. 난 못생긴 거 알고 있어. 그래서 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러한 얼굴에 승질까지 들어오고 객사할 거야. 담화의 풍미를 위한 요건, 독서 방법에 따라 달라져 있습니다. 좋은 책의 풍미를 온전하게 흡수합니다. 진정한 독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좋은 글을 선택해야 되겠고 개인의 관심, 취미에 부합하는 책을 읽어야 합니다. 언제 어느 글이든 유추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중요할 거라고 그랬죠? 3번에다가 별표, 유추, 동물. 올바른 독서의 방법을 무엇에 바람직한 식사법에다가 지적 감흥, 호기심을 나무와 냇물과 비유해 줬습니다. 됐을까요? 옆에 3번만 같이 할게요. 황산곡이 말한 용모의 매력이란 한마디로 독서와 사색으로 형성된 얼굴입니다. 이 책의 풍미를 내 것으로 만들었는지 아닌지는 A는 뭐예요? 추해도 매력 있는 거. 그냥 매력 있어. B는요. 아름다워도 전혀 멋이 없는 얼굴. 멋 없어. 이거의 기준은 뭐예요? 무엇으로? 독서와 사색으로. 책의 풍미를 내 것으로 만드는지의 여부. 책의 풍미를 내 것으로 만들었는지 여부. 네, 다 풀려 있으니까 1, 2번도 그냥 저랑 같이 할게요. 네, 쓰실 시간 조금 드려보고요. 됐을까? 네. 위로 올라가서 위 글의 전개 내용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관련 사례 제시하고 있죠. 비유적 표현이 있어요. 밥 먹는 거, 시냇물 흐르는 거. 유추의 방식이 있죠. 현상의 원인을 분석해서 실질적인 해결책 아니면 딱히 뭐 문제점이 등장하는 건 아니죠. 특정 인물의 말을 인용합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해요. 잘했어. 답은 4번. 보기의 활동을 수행할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개인의 취미에 맞는 독서를 했을 때의 효과 너무 좋겠지. 이와 관련된 가장 바람직한 방법 뭐예요? 제일 좋은 건 취미에 맞춰서 책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 일, 보편적인 것들. 2번의 답은 5번. 가장 바람직한 독서의 방법은 보편적인 독서 과제와 나의 취미를 잘 조화시키는 것. 취미에다가 동그라미. 취미에 맞춰서 글을 읽어보아요. 이라고.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사상과 체험이 걸작을 읽을 정도가 되지 않았을 때, 이 진짜 너무 좋아.
근데 이거를 사실 이해할 수 있을 나이에 그 책을 읽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상과 체험이 걸작을 읽을 정도가 되지 않았을 때에 걸작을 읽으면 오히려 나쁜 뒷맛이 남을 뿐이다. 공자가 얘기했어. 한 50은 돼야 주역을 읽으면 된다. 그래야 큰 허물이 없다. 그러니까 40살, 35살에 읽으면 안 되는 것이다. 공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생애의 어느 시기에나 맞는 책을 읽어야 한다. 생애의 어느 시기에 맞는 책을 읽어야 한다. 논어의 공자 이야기에는 실로 온화한 풍격과 원숙한 지성이 넘치는데 온화한 품격과 원숙한 지성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읽는 사람이 원숙해지기 전에는 그 참맛을 모른다. 그러니까 그 책 너무 읽고 싶지, 재미있을 것 같지, 오케이. 그래도 그 책에 담겨져 있는 품격과 원숙한 지성을 갖출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그 나이대가 돼서 읽지 않으렴 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독자, 같은 책이라도 읽는 시기가 다르면 다른 풍미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눈 후나 저자의 사진을 보고 난 뒤에 읽으면 책의 재미를 한층 깊고 저자와 교훈을 끄는 뒤에 읽으면 또 다른 맛이 있다. 너무 좋아했었던 작가라서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돈 문제로 서로 멱살 잡고 헤어지고 나면 그 글이 꼴보기 싫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훈이 뭐다? 친구들끼리 돈 거래하는 거 아니다. 뭐가 의미예요? 그냥 드림 달린 건데. 그러므로 양서는 2번 읽으면 얻는 바도 크거니와 재미 또한 새롭다. 혹시 지금까지 2번, 3번 반복해서 읽어본 책 있어요? 어릴 때 동화책 같은 것들 포함해서? 네. 어릴 때 막 꽂혔던 동화 있어요? 그래서 막 여러 번 읽었던 책.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라도. 중학교 때 그 어떤 책이 있는데 그 책 꽂혀가지고 6번 읽었는데. 그래요? 막 읽을 때마다 새로워? 아니면 읽을 때마다 막 같은 만큼 감동되고 재밌어? 감동은 왜 하는 건 모르겠는데 한 번 읽는 거 여러 번 읽으면 점점 뭔가 새로워요. 새로워요. 근데 2번 읽으면 얻는 바도 크고 재미도 새롭다. 라고 이야기한 걸 당신은 몸소 깨달은 바가 있네. 아니네요. 네. 저는 알베르 까미의 페스트라는 소설을 되게 여러 번 읽었거든요. 테스트요? 페스트. 뭐예요? 어떤 마을에 페스트가 돌아. 네. 마을이 폐쇄가 돼.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어떤 사람은 끝없이 탈출하려고 하고 거기에 나오는 어떤 의사는 그냥 내 직업이 의사니까 눈앞에 있는 환자를 치료하는 거예요. 뭐 페스트가 없어질 거라고 뭐 기대하지는 않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뭔가의 목적을 가지고 몰래 이 마을로 들어오려고 하고 어떤 공무원은 끊임없이 낮에는 시체 숫자 세고 있다가 밤이 되면 또 병원 가서 잡아먹어서 하는 사람들. 이렇게. 그 책을 읽을 때마다 눈이 가는, 내가 관심이 가는 사람이 조금씩 달라져. 그런 재미가 있어. 그래서 섣불리 추천하진 않지만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보세요. 이렇게. 다음, 좋아하는 작가의 발견은 자기의 지적 발전에 가장 의미 있는 일. 아무튼 글을 읽고 있는데 글 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가장 뭐뭐한이라고 하면 일단은 그 문장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중요하려니 라고 생각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작가의 발견은 자기의 지적 발전에 가장 의미 있는 일입니다. 뭐가? 좋아하는 작가의 발견. 이러할 때에는 친화라는 것이 나타나므로 고급, 옛날, 현재 작가 중 그 정신이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발견해야 합니다. 나랑 생각이 비슷한 사람, 나랑 사상이 비슷한 사람.
이렇게 함으로써 참으로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체크, 참으로 좋은 것 뭐예요? 독서를 통해 얻는 풍미. 사숙할 만한, 따라다니면서 배울 만한 스승을 찾아내는 일은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심취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남이 아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자기 자신도 모를 것이다. 선생님, 저 한 작가에 대해서 너무 깊이 파고들고 그 사람 책 다 읽어보고 싶어요. 누가 좋을까요?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 내가 당신 취미를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영화 같은 걸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정말 딱 예고편만 보고 판단하거든요. 저거를 볼까 말까. 막 저 영화는 막 어려운 영화야. 막 공부하고 봐야 돼. 막 배경 지식 있어야 돼라고 해서 보는 순간 재미가 없어져. 그래서 웬만하면 뭐 별점, 뭐 네이버 별점, 뭐 영화 별점 이런 거는 안 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책도 웬만하면은 나는 좋은 것 같으면서도 별로인 게 서점 가면은 맨날 베스트셀러 1위부터 20위까지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보고 있어. 거기서 책 고르고 있거든. 그들의 취향이 나의 취향은 아닌데 누구에게나 심취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남이 아는 게 아니고 어쩌면 자기 자신도 모른다. 말하자면 첫눈에 반함과 같은 것이어서 남에게서 누구를 사랑하라는 말을 듣는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일종의 본능의 힘으로 아는 것이다. 혹시 남친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걔가 왜 좋아요 하면은 그냥 좋은 거야. 이유가 있나? 그쵸. 그냥 좋은 거예요. 싫을 때도 그냥 싫은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좋아하는 작가를 발견해서 얻는 즐거움을 사랑의 속성에 비유해서 드러냅니다. 첫눈에 반하면 무엇이든 좋게 보입니다. 그렇죠. 키, 얼굴, 머리카락, 색깔, 음성, 이야기하는 모습, 웃는 모습이 모두 좋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첫눈에 어떻게 좋아하는 작가를 나타낼까? 그냥 책 표지도 예뻐. 그거 작가가 한 것도 아닌데. 학생이 스승에게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눈에 반한다는 건 누구한테 배우는 거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작가 발견하는 거 누구한테 배우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좋아하는 작가를 발견하는 것은 개인의 경험에 의거해야 합니다. 가르치거나 배우는 거 아닙니다. 독서의 경우도 마찬가지라서 풍미나 문체나 풍미나 견해나 사고방식 등 조금도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뭐든 상관이 없어. 난 이 사람 문체가 너무 좋아. 난 이 사람의 풍미, 난 이 사람의 견해, 사고방식이 너무 좋아. 뭐가 좋든 상관이 없어. 이리하여 독자는 한 줄 한 구를 탐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작가일수록 꼼꼼하게 읽고 그 작가에 심취하게 됩니다. 본래부터 정신적 친화력으로 결부되어 있는 까닭에 모든 것을 흡수하고 문제없이 소화합니다. 난 이 작가 너무 좋아. 근데 다른 애들은 그 사람 말이 너무 어렵대. 근데 나는 너무 좋아. 그냥 술술술술 읽히는 거지. 왜? 그 사람하고 뭔가 삘이 꽂히고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작가가 주문을 외우면 독자도 기꺼이 홀리고 때에 따라서는 음성과 독적 동작과 웃는 모습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독자를 닮아갑니다. 예, 진짜 음성, 동작, 웃는 모습, 이야기하는 모습이 닮아간다라는 건데 정확하게는 그 사람의 사상과 풍미를 닮아가는 겁니다. 정도겠지. 이리하여 문제상이 글을 짓거나 그런 재주에 연인에게 빠져서 내가 좋아하는 작가에게 빠져서 그 책에서 자신의 영혼을 양분을 남김없이 흡수하는 겁니다. 그 작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됐을까요? 옆 페이지 파의 중심 내용 파. 좋은 독서는 어떻게 다 때가 있다. 올바른 독서 방법 중 하나, 자신의 수준에 적합한 글을 읽어야 한다. 수준에 적합한 글. 논어는 한 50,
근데 꼭 50일 필요는 없어요. 지성이 원숙해지는 때. 이런 거지. 하에 나타난 구성은요. 같은 독자, 같은 책이라도 읽는 시기가 많으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를 전제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읽는 시기에 따라 독서의 효과가 달라진다. 반복으로 얻는 바도 크고 재미도 생길 수가 있다. 여기에서의 중요한 부분은 요거네요. 전제와 주지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전제와 주지. 그러면 앞으로 돌아와서 또 다시 체크할까?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죠. 여기를 이렇게 끊고 앞부분이 전제, 뒷부분이 주지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전제와 주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번. 독서 행위가 가지는 의미. 독서는 저자와 독자의 의사소통 행위다. 저자의 통찰과 체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자신의 통찰과 체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의사소통 행위입니다. 올바른 독서 방법 중 가장 뭐라고 의미 있는 일은 좋아하는 작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체크할까? 옆에 나와 있는 거. 좋아하는 작가의 발견은 너달라게 나타나 있는 것. 자기의 지적 발견의 발전에 가장 의미 있는 일. 귀찮아도 한번 써봅시다. 자기의 지적 발전에 가장 의미 있는 일. 그것이 좋아하는 작가를 발견하는 것. 좋아하는 작가를 발견하면 탐독하고 독서의 효과를 높일 수 있어. 좋아하는 작가의 발견을 통해서 글쓴이의 사상을 자신의 것으로 남김없이 흡수하고 다 내 거로 만들 수가 있다. 더에 나타나 있는 추론 방식. 연인과의 관계에선 첫눈에 반하면 다 좋아. 저자와 독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지. 중요한 말은 누구다? 유추다. 됐을까요? 4번 확인할게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데 어떤 책을 읽지? 사색의 계절이잖아. 수준이 좀 있는 작품은 어때? 밀턴의 신라건 어때? 그거는 너무 어려워. 보기에 들어갈 말을 본문에 있는 문장을 찾아 대화 형식으로 맞춰 60점 이내. 그건 너무 어려워. 왜냐면 앞단락의 앞페이지에 여기에 답이 있네요. 어디 있냐? 여기에 답이 있네요. 사상과 체험이 걸작을 읽을 정도가 되지 않았을 때 걸작을 읽으면 오히려 뒷맛이, 나쁜 뒷맛이 남아.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고민할 필요 없이 이렇게 체크해 놓고 옆에다가 4번 이렇게 해놓으면 되지. 그건 너무 어려워. 왜냐면 사상과 체험이 걸작을 읽을 정도가 되지 않았을 때 걸작을 읽으면 오히려 나쁜 뒷맛이 남을 수 있어. 그래서 난 나중에 읽을래. 이렇게. 옆에 아니라 위에 3번. 문체나 풍미 등 모든 면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작가.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 나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 문제상의 연인. 됐을까요? 네. 위에 나와 있는 것 1번. 독서 행위의 의미 있죠? 반복적으로 새로운 맛이 납니다. 좋아하는 작가를 찾는다는 건 가장 지적 발전에 의미 있는 것이다. 독서의 효과를 방해하는 외적 요인에 대한 얘기 없었고요. 수준에 맞는 책을 읽지 않으면 뒷맛이 나쁘게 남을 수 있다. 선생님의 물음에 대한 학생들의 답.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읽는다면 정서적 친밀도가 높아지겠죠.
그만큼 독서 효과도 높아지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고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읽으면 기꺼이 그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작가에 비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쓴 놈이나 읽는 놈이나 생각이 비슷하면 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좋아하는 작가라면 한 문장 한 줄도 틀리지 않게 다 외워야지 똑같이 됐어. 외우기 뭐. 작품뿐만이 아니라 그가 행동하는 모습, 음성도 너무 담고 싶을 것 같아요. 작가의 작품으로부터 내 영혼의 양분을 흡수하려는 욕망으로 더 열심히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죠? 그래서 틀린 얘기 3번 꼭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음 페이지. 오케이. 우리 한 5분만 쉬었다가 뒤에 학습 활동 하도록 할게요.